무대책 입법이라. 이대로면 나라가 망한다. 그럴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6년간의 6년간의 법안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법안을 분석을 해봤더니 말입니다. 재원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법안을 제출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엄청났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조세를 감면하는 것 이것도 엄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부담이 되고 나라 국간이 텅텅텅 비게 되는 것은요. 받을 걸 안 받는 거 조세를 감면하는 거고요. 너무 많이. 그리고 퍼줄 거를 너무 많이 퍼주는 거. 너무 많이 퍼주면 이게 포퓰리즘이잖아. 양쪽이다. 그런데 그 액수가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가 뽑은 것 치고는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입법 연평균 재정 부담액입니다. 연평균이에요. 이거 입법을 하면 여러분 연평균 10억 958억 원이 매년 나간다는 거예요. 매년. 지금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입법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퍼주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2017년에 이게 입법이 되고 나서 그 부담액 또 세금을 줄이고 나서 그 감소액 합쳐보니까요. 2017년에 9조 2444억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재정에 부담이 됐다는 뜻이고요. 2018년에는요. 15조 3323억 원이나 됐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예, 진짜 장난 아닙니다. 2019년에는요. 6조 1915억 원이나 재정에 부담이 됐고요. 입법을 하는 바람에 2020년에는요. 5조 994억 원입니다. 5조 994억 원이요. 2021년에도 많았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엄청나게 뿌렸기 때문입니다. 14조 6113억 원입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이거를 5년 동안 다 합치니까요. 50조 4789억 원이나 되고요. 실질적으로 연평균 무대책 입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10조 958억 원을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계속 뿌린다. 심각하죠.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 심각한 그 돈은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커질 거라고. 이게 법안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한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못 없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2022년 제가 박스로 쳐놨죠. 이것도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잖아요. 여기는요 18조 3527억 원이나 됩니다. 여기는 재정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도요. 감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감세가 적어도 16조 원이 넘으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 퍼주기에 연연했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또 세금 깎아주기에 연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물론 뭐 1년을 가지고 5년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요. 이게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똑같다는 거예요. 진보 정부는 세금을 퍼주기 위해서 문제. 지금 현재 1년을 놓고 볼 때 보수 정부는
세금을 깎아서 주서 문제. 결국은 양쪽 다 포퓰리즘이 시장의 전체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퓰리즘은 결국 망조가 될 거고 이거 쉽게 우리가 받아들였다가는요. 점점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되다가 나중에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가 그랬거든요. 그리스가 좌파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뿌렸어요. 그런데 우파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똑같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완전히 거들났는데 현재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완전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잖아요. 그게 개혁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거 개혁 안 하면 우리 결국은 그리스나 이탈리아 된다. 좀 더 가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된다.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국민들도 지금 바뀌었습니다. 국민들도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국가가 나에게 뭘 해주나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줄 거냐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퍼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퍼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퍼주면요. 나라는 거들나는 그 시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주고 퍼주다 보면 나라가 진짜 거들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의식도 바뀌었고요. 또 포퓰리즘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뜻이에요.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법안을 무조건 추진해서요. 그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보면 심각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을 때 5년간의 재정 수요를 나타낸 지표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산업재해 피해 보상법 3조 4,033억 원 정도 될 거다. 5년간이. 그럼 그 다음 5년도 똑같겠죠? 계속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년 나가는 돈입니다. 아동수당법 9조 9,912억 원이에요. 다 포퓰리즘 법입니다. 고용보험법 6조 8,590억 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법 이것도 4조 3,610억 원이나 됩니다. 1조가량씩 계속 나간다는 매년. 손실보상법 2조 8,118억 원입니다. 여기 이제 법인세법이 엄청나게 나왔는데요. 법인세 1% 내려줬다고 20조 5,813억 원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법 이거 좀 줄여줬다고 5조 6,009억 원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조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1% 내린 게 사실 기업들에게 감세를 그만큼 해준 거는 아니거든요. 경제가 나빠져서 기업의 매출이 폭삭 주저앉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덜 낸 건데 마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법인세 1%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분석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고지고대로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한 번 더 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부동산세법은요 5조 6,009억 원을 내려갔는데 이거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렴지구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말입니다. 부동산을 죄악시 여기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때린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요. 중산층의 부담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백성을 수탈하는 정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저는 법인세도 더 내려야 된다는 주의예요. 25%에서 24%로 내렸거든요. 저는 미국처럼 22% 이렇게 왕창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기업이에요. 기업을 핍박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우리나라의 핵심 역량이니까. 그래야지 나라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 예산처가 분석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기 포퓰리즘 저는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세금 깎아주기 포퓰리즘. 한쪽에는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이거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금 깎아주기 포퓰리즘이라고 다시 안 들으려고 치면요.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법인세가 왕창 들어올 겁니다. 문제 해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현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분석은요. 이미 결정이 난 일이고요.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분석은 이제 시작인 분석. 이 시작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더 강한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저는 나라가 뭘 해줄 거냐 바라는 것 물론 뭐 맞는 이야기긴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이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좀 더 안정이 되지 않을까요? 의식이 지금처럼 마치 말입니다. 나 먼저라는 거 말고요. 너 먼저 이런 배려감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지만 윤석열 정부가 잘하기를 기대해 봐야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잘하기를 연 10조씩 재정 펑건했던 최악의 어떤 상황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재정 준칙을 지켜가면서요. 경제를 살리는 게 결국 규제 여파거든요. 돈벌이라는 게 아닙니다. 규제 여파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그에 대한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